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그리고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네,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같이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은 점점 포근해지는데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이슈들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YTN 보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정영희 평가원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사실 그 코로나19가 이제 세계적으로 확장된 그런 심각한 상황이어서 네. 그 이슈에 모든 뉴스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제 당장에는 4.15 총선이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뉴스가 많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그리고 총선이나 이런 뉴스에 이번에 N번방 사건이 있었죠. 그런 네. 뉴스나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뉴스들이 좀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요. 빨리 코로나19가 마무리가 되어서 좀 더 다양한 뉴스를 TV 뉴스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강했던 한 주였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놓칠 수 없는 이슈였습니다. 이강혁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코로나19 속보 경쟁 속에서 안타깝게도 일부 언론은 오보나 심지어 가짜뉴스 수준의 허위 왜곡 보도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네. YTN이 이런 행태를 정면에서 비판하고 나선 것에 우선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임박하면서 보도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와 관련한 문제도 눈여겨봤고요. 잠시 뒤에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떤 뉴스를 잘한 뉴스로 꼽아주셨나요? 네, 이번 주에 잘한 뉴스로는 지난 3월 24일 날 방송된 뉴스인데요. 예.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에서 코로나19와 언론의 약속이라는 뉴스를 보도를 했습니다. 예. 네, 이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을 한 데는 언론이 좀 바람직한 방식으로 코로나19를 잘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좀 담고 있는 그런 선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였는데 뭔가 새로운 시각을 좀 던져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관심 있게 이 코너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뉴스에 의하면 코로나19 보도에 대한 평가가 시청자의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국내의 한 여론조사 기관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예. 2월 12일 날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은 언론이 적당한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54%였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에 조사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는 조사였던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2월의 평가에서도 언론이 과도한 공포를 조장한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38.8%였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3월에는 신뢰도도 사실은 좋지를 못했고요. 아마도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한 뉴스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언론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코로나19 보도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비단 한국 언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YTN이 그와 관련해서 해외 유명 언론의 약속을 이제 보도를 해줬는데요. 예. 해당 뉴스에서는 해외 일간지 편집장의 약속을 이제 사례로 들기는 했지만 예. 이것이 우리의 언론에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약속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냉정하게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시청자를 위해서 보도하겠다 혹은 독자를 위해서 보도하겠다라는 자세가 잘 담겨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YTN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저의 바람을 함께 담았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변상욱 앵커의 답변이 왔습니까? 네네. 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일 겁니다. 그 투명한 정보를 모두가 갖고 있어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왜곡에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말씀하신 뉴스가 있는 저녁의 앵커 리포트는 색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을 해서 왜곡 전달된 내용을 제대로 바로잡고요. 또 시청자들이 이런 언론 보도를 제대로 간파해내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변호사님께서도 이 뉴스가 있는 저녁에 변상욱 앵커 브리핑을 좋게 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매일같이 그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 변 앵커님의 브리핑이 그중에서도 또 저는 지난 그 3월 16일 방송된 변상욱의 한마디 우리 언론에 빗나간 장관 때리기 브리핑도 참 의미 있게 봤는데요. 예, 그 브리핑이 이제 특정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의미의 트롤링을 언급하면서 좀 한국 언론의 행태를 비판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변 앵커는 이날 그 두 가지 사례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 예. 하나는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국 BBC 인터뷰를 했었죠. 예. 그래서 해외 현지에서는 뭐 강 장관을 뭐 영국 총리로 모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그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받을 정도로 칭찬이 많았었는데 그에 반해서 국내 모 신문은 강 장관이 자화자찬을 했다라고 비꼬았던 사례가 있었고요. 예. 또 그다음에 강 장관이 그 당시 방송 전주 주말에 노르웨이 외교장관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그 이날 마침 노르웨이가 그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근데 예. 이걸 두고 우리 언론들은 노르웨이가 강경화 장관 전화 끊자마자 한국인 아예 입국 금지라고 제목을 달아서 관련 소식을 전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이제 거론을 하면서 그 어떻게든 강 장관을 깎아내리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하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진행 앵커의 관점과 견해를 뚜렷이 드러내는 그 앵커 저널리즘을 강화하는 것은 뉴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집중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앞으로 YTN이 그 변 앵커뿐만 아니라 다른 뭐 뉴스 앵커들 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이제 자신의 입장과 문제의식을 시청자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뉴스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예, 역시 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그 일부 언론 왜곡 보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한 그런 내용인데요. 예. 한 언론이 전문가들의 발언을 짜깁기 한 기사로 불필요한 그 국민들의 공포심을 조장했던 그런 실상을 고발한 3월 20일 방송 코로나19 팩트체크 하얗게 변한 패 공포 부추긴 언론 보도 이것도 아주 좋게 봤습니다. 조선비즈라는 데서 이제 3월 17일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폐렴 아산병원 의료진 증상 없다가 4일 만에 뿌얘진 패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게 이제 그 전문가 발언 중에 기자가 원하는 부분만을 발췌해서 이제 연결시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원 발언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결론에 도달했고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자세하게 파헤쳐줬습니다. 예, 그 해당 기사에는요, 뭐 학계 소식과 함께 전문가 소견도 담겨 있고요, 특정 병원까지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뭐 정보력이 강한 보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게 사실은 각각 다른 별개 환자의 사례로서 그 해당 전문가가 이제 그 소개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이 문제의 기사에서는 하나로 묶은 다음에 하나 묶었고 또 이제 정작 그 해당 전문가는 폐가 뿌얘지는 것은 사실 대부분 폐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코로나19만의 독특한 특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예. 빠뜨려가지고 결국 전체적으로 전문가 발언의 취지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결과에 이르렀음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예, 이 팩트 체크한 부분에 관련해서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참 속 시원한 보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도의 좀 취재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시청자들께서 팩트 체크해달라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했고요. 확인 결과 사실관계가 틀린 건 아닌데 말씀해 주신 대로 맥락이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교묘하게 짜깁기 해놓은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제목에 써 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폐렴, 또 증상이 없다가 4일 만에 뿌얘진 폐는 전혀 서로 다른 맥락의 사실들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맥락이 다 빠지고 이런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예. 최근 그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아서 가짜 뉴스라 불려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과장 왜곡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예. 이번 팩트체크 보도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고 과감하게 그 하나의 언론 보도를 딱 집어 특정해서 정면으로 그 진실성을 검증함으로써 언론의 이런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정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당연한 것이죠. 팩트체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른 회사의 보도 내용이라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해선 과감하게 팩트 체크를 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당근을 맛봤고요. 이번에는 좀 채찍을 맞이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가원님 어떤 뉴스를 좀 아쉽게 보셨는지요? 네,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지난 24일 날 방송된 내용인데요. 예. 사실은 이 뉴스를 좀 아쉬운 뉴스로 선정한 것은 불필요한 사적인 상황에 노출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의 분노나 이런 것을 제가 다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다소 격양된 이제 표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큰 사건, 뭐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속보 경쟁에 치우친 이 관행적인 보도 행태가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뭐 저도 딸 키우는 부모로서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기도 했고, 뭐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그 시청자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보도에 대한 관심도 많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뉴스를 보면 특히 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그 가해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혹은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적인 사항들을 곁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범죄 행위 자체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은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지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자의 리포팅도 다소 격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침착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조주빈의 소름 돋는 이중 생활이 우리 사회에 더욱 더 큰 충격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이중성이 충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범죄의 내용이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달을 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범죄 사실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범죄를 다루는 보도일수록 좀 가슴은 뜨겁게 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듯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도를 하는 게 정답인지 해설위원님 뭐 정답이 있는 걸까요?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기사를 쓴다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개인이 택하는 방법은 뭐 개개인의 숫자만큼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볼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기사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작성해야지 당연히 제대로 된 정보가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이 과정에서 과한 각색이나 윤색,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보도일수록 이런 부분을 더 특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호사님께서 보신 아쉬운 뉴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에 등장한 배경이었는데 그래픽 화면을 유심히 좀 살펴보신 듯해요. 예, 그 3월 27일 뉴스앤이슈 G20 화상 정상회의 코로나19 공조 속도 대담 방송이었는데요. 예. 이 방송 중에 스튜디오 배경 사진이 이 뉴스앤이슈 코너에서 다룬 주된 논의 이슈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좀 사실 인터넷상에서 많이 시끄러웠는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빚은 것, 그거를 좀 아쉬운 걸로 들겠습니다. 예, 사실 뭐 채널을 돌리다가 일시적으로 딱 그 배경 사진만 본 시청자들은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날 뉴스앤이슈 코너에서는 바로 전날 밤에 열렸던 코로나19 대응 G20 정상회의, 화상회의 그 결과와 의미 분석을 필두로 가장 많이 다뤘고 또 예. 그 밖에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소상공인 지원 채권 발행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관련 협의체 구성 제안하는 것의 문제 또 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을 영입이 된 이슈 뭐 이런 다양한 최신 이슈들을 다뤘습니다. 예, 그 문제의 배경 화면은 대담 내용과 관련한 사진들을 순차적으로 배열을 해둔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 황 대표 쪽에서 제안한 채권 문제라든가 협의체 문제 뭐 등등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별 의도 없이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가장 먼저 또 가장 길게 주요하게 다룬 이슈는 이제 당연히 대통령만 참석한 그 G20 정상회의였고요. 예. 여야 간 특히 선거 앞도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여야 간 양적 비중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야당 쪽 사진을 쓴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보다 일반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 또 실제 이날 방송에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된 그 관련 야당 쪽 주제는 통합당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문제였거든요. 예.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뭐라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차라리 뭐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함께한 모습 이런 사진 정도를 쓰면은 무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변호사님 말씀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날카로운 지적을 뭐 자세히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로서는 뭐 저희 내부에서도 이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짧은 분량이라도 분야별로 배경 사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청자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매 순간이 그렇겠지만 요즘처럼 민감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신중함과 섬세함을 다시 한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아쉬운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지적해 주시고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